자, 우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행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컬럼에 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컬럼에는 널인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데이터들을 한번 일단 출력을 해보면 웹 마인더 이렇게 해보면 들어가 있는 게 좀 순서가 우리가 만들어진 파일하고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아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행에 나왔고, 그죠? 예. 근데, 뭐 여러분들도 저랑 그 순서가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츠와나라고 한 나라가 나왔다가 브라질이 나왔다가 뭐 연도도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더 바이 컨트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 나라가 먼저 나오고 알바니아라고 한 나라가 나오고 정렬 잘 됐고요. 뭐 근데 또 연도가 또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연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하면 아마 그 GitHub에 있는 자료의 그 순서하고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보고 데이터들을 몇 개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뭐 전체를 다 출력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만 출력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몇 개만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select from order by 다음에 offset 앞에서 몇 개만 하겠다 이렇게 해볼까? 20개만 해볼게요. 제로, 로우즈, 배치, 넥스트, 20개의 로우즈, 언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딱 20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어, 이렇게 앞에서 몇 개만 딱 출력을 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음, 일단 전체를 다 출력하면 행의 개수가 뭐 몇백만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과도하게 성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몇 개만 보면 빠르게 몇 개만 가져와서 볼 수가 있고, 근데 요 데이터만 가지고도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죠. 앞에 몇 개만 보면. 그죠? 국가 이름이 나와 있고, 대륙 이름이 나와 있고, 알바니아는 유럽이군요. 연도가 1952년도부터 2007년까지 있고,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소수점이 있는 숫자고, 인구수는 정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1인당 GDP도 소수점이 있는 숫자인데, 소수점 자릿수가 꽤 크네요. 그죠? 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널이 있는지 없는지, 널이 몇 개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고 오셔야 되고요. 어, 데이터를 딱 가지고 왔으면, 데이터를 임포트를 했으면, 어, 그 데이터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음. 뭐,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으면, 뭐, 깨끗한 그런 데이터이겠지만, 자료 자체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정제를 해주는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그 전체 행의 개수가 1704개였었고, 모든 컬럼의 값들도 1704개가 있었기 때문에 널은 없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있다는 얘기고요.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첫 20개 행만 출력을 해본 거죠. 이 문장은. 그 다음에
음,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값들은요, 테이블에 저장된 이런 값들은 연속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와, 그리고 범주형 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범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카테고리. 범주형 변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속형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들로 이루어진 게 연속형 변수예요. 음, 음. 연속형 변수란, 그냥 간단하게 숫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도, 연속형 변수인 거고요. 어, 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뭐, 기원 전부터 생각하면 정말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주가, 어, 망하지만 않으면. 기대 수명, 그 다음에 인구수, 1인당 GDP, 그죠? 정수 타입의 숫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 타입의 숫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숫자 그러면 정수 또는 실수 다 가능한 거죠. 또는 실수. 그래서 우리 테이블 같으면은 그 연도라든가 연도 예라고 할까요? 예. 연도라든가 기대 수명이라든가 인구 수라든가 뭐 1인당 GDP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속형 변수예요. 반면에 그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범주형 변수예요. 대부분의 범주형 변수는 범주형 변수는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이름 전 세계의 나라 이름 기껏 해봐야 백 개 정도 남지도 않을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개수가 한 160개 정도 되려나? 어, 뭐, 독립하고, 뭐, 합병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200개가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가 2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대륙, 그러면. 대륙은 더 적겠죠.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뭐, 이런 정말로 몇 개밖에 안 되겠죠. 그죠? 네다섯 개.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죠? 음, 이런 것들이 범주형 변수예요. 우리 테이블에서는 여기는 국가 이름이나 대륙 이름. 근데 범주형 변수가 정수 타입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성별은 연속형일까요? 범주일까요? 범주죠. 그죠? 남녀잖아요. 그죠? 두 개의 범주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뭐 혹은 뭐 알 수 없음까지 한다면 뭐 세 개의 범주. 두 개나 세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 게 그게 성별이죠. 그죠? 어. 근데 성별을 그 문자열로 남, 여 요렇게 저장할 수도 있지만 1, 2 요렇게 저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정수가 저장되어져 있는 컬럼이긴 하지만 그 컬럼에는 1이나 2밖에는 못 들어가요. 그럼 그거는 범주형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자열이 항상 범주다, 문자열만 범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범주형 변수들은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정수들로 범주형 변수들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테이블에서 예를 들면 국가 이름, 나라 이름, 그다음에 뭐 대륙 이름 이런 것들 범주형 변수고요. 자, 제가 연도를 위에서는 연속형 변수라고 했는데 연도가 범주형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연속형 변수로 취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도를 범주형 변수로 취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테이블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더라도요. 다 살펴봐도 연도는 몇 개밖에 안 나오냐면 12개밖에 안 나와요. 데이터를 보면 1952년, 1957년, 1962년, 1967년, 제일 마지막에 2007년. 자, 어떤 규칙이 있죠. 52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조사가 되어져 있는 자료죠. 그쵸? 네. 195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끊어서 조사한 데이터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이 테이블에서는 연도가 개수가 12개로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범주예요. 범주란 얘기는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기대 수명별, 그룹별로 그룹을 나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죠? 인구수 그룹으로 나눠라. 못해요. 그죠? 1인당 GDP 그룹별로 나눠라. 이거 못해요. 근데 연도별로 그룹을 나눠주세요 하면 이거는 되죠. 우리 문제에 그런 게 있었죠. 뭐 국가별, 연도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범주형 변수의 특징은 뭐뭐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룹을 나눠서 그룹별로 통계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범주형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서는 연도를 연속형 변수로 취급을 할 수도 있지만 연도를 범주형 변수로 취급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도별 통계를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여기다 쓸까요? 어, 여기다 쓰세요. 연속형 변수에서는 연속형 변수의 통계량은요? 자, 우리 연도는 제외할게요. 연도 제외하고 기대 수명, 인구, GDP, 1인당 GDP. 자, 이런 숫자들에서 우리가 통계값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값, 그죠? 최대값, 최소값, 평균, 그죠? 평균이 있으면 표준 편차, 분산도 있겠죠. 뭐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이라고 들어봤어요. 중앙값. 혹은 중위값, 중앙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 과거에는 중위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 어, 기대 수명들의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고, 합계도 있죠, 합계. 합계. 썸. 그죠? 인구의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고, 인구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도 있고, 인구의 최소값을 계산할 수도 있죠. 그죠? 어, 그리고 뭐 합계 평균 계산할 수 있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고, 중앙값 어디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연속형 변수들은 그 연속형 변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속형 변수들은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그 통계값들을 이용해서 특징들을 잡아내게 됩니다.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범주형 변수의 통계량은 뭐가 있을까요?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 빈도수. 빈도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 몇 번 등장하느냐, 아시아가 몇 번 등장하느냐, 이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1952년이 몇 번 등장하느냐, 1957년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런 개수를 셀 수밖에 없어요. 다른 통계량은 없어요. 아셨죠? 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서 그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면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거나 합계나 평균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그 데이터가 범주형 데이터면 데이터에서 많이 등장하느냐 적게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면 남성이 더 많은가 여성이 많은가. 이거 개수 세는 거잖아요. 전체 행의 개수에서 남성은 몇 번, 여성은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룹별로 이게 몇 개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를 빈도수로 세는 거 이외에는 통계량이 없어요. 범주형은. 근데 범주형을 연속형이랑 같이 묶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별로,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의 통계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죠. 국가별로 인구의 합계나 혹은 인구의 평균이라거나, 국가별로 뭐 1인당 GDP의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이런 개념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료를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형 변수의 통계량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범주형 변수의 통계량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죠. 국가 개수만 볼까요? 국가 개수.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아프가니스탄 여러 번 나오죠. 요거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로 생각하셔야 되고. 알바니아 여러 번 나오죠. 알바니아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모든 국가들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세볼까요? 어제 콜치킨에서 비슷한 거 했었죠. 그렇지 않나요? 디스팅크트를 보시면 돼요. 디스팅크트. Select distinct country from 갯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더바이 줄 수 있어요. 오더바이, country.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정렬을 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끝난다? Z로 끝나는군요. 잠비아, 짐바브웨 이렇게 끝나는군요. 아마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이겠죠? 몇 개 나라가 있어요? 142개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는, 겟마인더 테이블에는 몇 개 나라를 조사한 거다? 142개의 나라들의 그 삶의 질을 숫자로 표현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어, 이거는 나라 이름들을 직접 출력을 해본 거고요. 개수를 보실 때는 count, distinct, country 이렇게 하시면 되죠. from, get, minder 이렇게만 하시면 142개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범주는 우리 테이블에서는 몇 개의 범주가 있다? 142개의 범주가 있다. 142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각각의 국가들이 다 똑같은 개수로 나올까요? 아까 우리 겟마인더 위쪽에서 셀렉트 문장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12번 나왔죠. 아마 그 모든 국가에서 1952년도부터 2007년까지 똑같이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조사는 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아마도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 개수로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예상은 그렇죠.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SQL 문장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이 12번 등장한다. 알바니아도 12번 등장한다. 이걸, 네? 나라 이름, 어떻게? 아,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연도. 어, 그럼 연도 카테고리가 몇 개인지 세보자 이거죠. 그죠? 연도. 연도, 어, 개수. 이것도 개수만, 전체를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select, distinct, year, from, gap, minder. 여기도 order by 쓸게요. order by year. 52년, 57년, 62년, 67년 해서 2007년. 음, 그리고 12개가 있다. 1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아니면은 개수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count, distinct, year, 그럼 get minder.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여기가 몇 개가 나왔냐면, 12개. 아까 여기가 142개. 여기가 142개. 그죠?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예요. select, 나라 개수, 어, 곱하기, 그 다음에 연도 개수. 요거 계산해 보면 1704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의 개수랑 똑같죠. 예. 그러면은, 모든 국가가, 그죠? 142개 국가가 정말로 12개씩 있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예. 요거 맞아요. 예. 또 다른, 그래서 요거는,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뭐 한 거냐면, 국가, 수, 곱하기, 그 다음에 연도, 국가의 개수, 국가 개수, 그 다음에 연도, 개수, 요렇게 했더니 이게 행의 개수랑 같았다. 라고 하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본 거고요. 음, 어, 이런 건 어떨까요? select from, getMinder, group by, group by country. 그룹 바이 컨트리를 하게 되면 셀렉트 할 때 컨트리를 셀렉트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오더 바이는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룹 바이 다음에 오더 바이 컨트리. 자, 이렇게 해도 디스팅크트한 값들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셀렉트 디스팅크트가 더 간단하긴 하지만 나라별로 그룹을 묶어서 나라 이름들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 옆에다가 뭐 해주면 될까요? 카운트. 아프가니스탄 몇 번? 12번. 알바니아 몇 번? 12번. 알제리아 12번. 그죠? 모든 국가가 12번씩 등장하죠. 그룹 바이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음, 요거는 좀 더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 균일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굉장히 연도를 좀 범위를 더 많게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떤 나라는 뭐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조사를 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죠? 모든 국가가 다 동일하게 그 조사가 된 그런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도 비슷한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select, 연도만. 그리고 연도의 개수. from, get, minder에서. 그룹. 여기서는 그룹 바이를 반드시 연도로 묶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order, by, year. 이렇게 하시게 되면 1952년도 142개가 있고, 1957년도 142개가 있고, 2007년도 14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952년도에 142개의 국가를 조사를 했다는 얘기고, 2007년도에도 142개의 국가를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어. 위쪽에서는 각각의 나라가 몇 년도치 12개 연도에 대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각각의 연도에서 142개 국가의 나라들을 조사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 연도도 그 균일하지 않은 데이터가 아니라 균일한 개수로 동일한 개수로 조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그 대략적인 이런 분석들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탐색적 데이터 탐색이라고 데이터 탐색이라고 해요. 데이터 탐색이라고 해요. 혹은 뭐 탐색적 데이터 분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 대륙이 있었죠. 대륙까지만 저희가 볼게요. 대륙 이름들 그리고 개수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대륙 이름들을 보시려면 디스팅크트로 보시면 될 거예요. 디스팅크트, 컨티넌트 그리고 갭, 마인더에서 보시면 되겠죠. 5개의 대륙으로 나눠져 있네요. 이 자료는 그죠? 음,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나눴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이것도 오더 바이로 할까요? 오더 바이 컨티넌트. 알파벳 순으로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합쳐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시아 대륙 이렇게 하고 있고, 유럽 대륙이라고 하고 있고,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 포함되어 따로 한 거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묶기도 해요. 묶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5개의 대륙으로 나눈 거죠. 그럼 각각의 대륙에는 나라 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어, 연도나 국가 이름은 균일하게 나타났지만, 아프리카가 많이 나올지, 아메리카가 많이 나올지는, 그거는 그 대륙에 국가들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네. 어, 여기서는 카운트 안 하겠습니다. 뭐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카운트는 따로 안 하고요. 따로 안 하고, 뭐, 카운트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distinct, continent, from, get, mind. 5개 대륙이 있다. 5개 대륙이 있다. 이렇게 확인한 거고요. 자, 그룹 바이 한번 해볼게요. select, continent, 그리고 continent의 개수를 세볼 거예요. 이렇게. from, get, mind. 그룹 by, continent, continent, 그리고 order by
컨티넌트 이렇게 할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624번이 나오고요. 아메리카 대륙은 300번이 나오고, 아시아 대륙 396번이 나오고, 유럽 대륙 360번, 오세아니아 24번 나옵니다. 24번. 그렇죠. 오세아니아에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연도가 12개 있었죠. 12로 나눠보세요. 두 개 있죠. 오세아니아에는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두 개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어. 유럽에 있는 국가 수는 360을 12로 나누면 돼요. 연도로 나누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624를 12로 나누면 그게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가 제일 많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이 그 다음으로 국가 수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은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이런 순서입니다. 오세아니아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네. 왜 12로 이거를 왜 12로 나눠야 되는지 아시겠죠? 대륙에 국가도 있고 연도도 있잖아요. 그죠? 국가도 있고 연도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개수를 알려면 연도로 나눠주셔야 돼요. 연도가 12번 나오죠. 12번. 그게 국가 숫자.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 숫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 숫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범주형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국가 이름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국가들은 몇 번씩 테이블에 등장을 하는지, 대륙의 이름은 몇 개가 있고, 그 각각의 대륙들은 테이블에서 몇 번씩 등장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연속형 변수의 통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변수의 통계량을 보면은요. 연속형 변수는 연도를 평균 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도를 평균을 낸다거나 분산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기대 수명의 평균이라거나 인구수의 평균이라거나 1인당 GDP의 평균과 같은 것들은 의미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범주형 변수들을 우리가 탐색을 해본 거고요. 연속형 변수들 중에서 기술하다, 기술하다, 이렇게 뭔가 쓰다, 묘사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통계값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결국은 뭐냐면 그냥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볼게 기대 수명, 라이프, EXP 먼저 보죠. select from, getMind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아마도 소수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부 다 라운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에버리지이죠. 에버리지, 라이프, EXP라고 하시면 되고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평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 다 계산해 볼게요. 라운드, 에버리지,
life, exp,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 as, 여기는 분산이죠, 분산. 그 다음에 round, 반올림, average. 아, 죄송합니다. 분산은 함수 이름이 뭐죠? 죄송해요. 분산은 함수 이름 기억나세요? variance, variance. varianc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분산이에요.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영어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standard deviation이에요. standard deviation. life, exp. 여기도 소수점 두 자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준 편차. 최대값. 최대값은 반올림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 값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max로 찾으시면 되죠. life, exp. 얘는 최대값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도 찾아볼게요. min 하시면 되죠. life, exp as 최소값. 그 다음에 media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edian, life, exp. 얘가 중앙값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은요. 전 세계 142개 나라 12개 연도를 조사한 자료에서 기대 수명의 평균은 59.47, 분산은 166.85, 표준 편차는 12.92, 그리고 최대값은 82.603, 최소값은 23.599, 중앙값은 60.7125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뭐 합계 이런 것도 기술 통계량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어,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중앙값의 의미 아세요? 가운데 있는 값이라는 뜻이죠. 가운데 있는 값. 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5개의 자료가 있었어요. 시험 점수가 있어요. 뭐 100점 순서대로 쓸게요. 뭐 10점을 본 학생이 있었고 20점인 학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70점인 학생이 있었고 80점인 학생이 있었고 90점인 학생이 있었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준 게 평균이죠. 평균이고 중앙값이란 여기에서 딱 가운데에 있는 값. 누가 가운데에 있어요? 얘가 가운데 있죠. 얘를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과 중앙값은 평균과 중앙값은 달라요. 어, 그래서 데이터들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앙값과 평균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죠. 얘네들 때문에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개수가 짝수개가 있으면 뭐 1, 2, 3, 4, 5, 6 이렇게 짝수개가 있으면 가운데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숫자가 없죠. 그죠? 그러면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기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게 중앙값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홀수개가 있으면 딱 그 가운데 있는 숫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게 중앙값이 되고요. 데이터가
짝수개가 있으면 지금처럼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값을 평균 낸 값으로, 즉 여기서는 3.5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중앙값. 그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뭐예요? 지원금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게 이거잖아요. 소득 중위값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쭉 정렬을 한 거예요. 오름차순 정렬 쭉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평균을 계산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 그러면 50등 딱 가운데에 있는 네.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를 가지고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소득 75% 그러면 그 75% 구간이 되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기대 수명은 이렇게 봤고요. 그럼 연속형 변수가 하나가 더 인구수가 있었죠. 인구수. 음. 인구, 기술, 통계량. 자,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복붙점 할게요. 복붙점 하고 컬럼 이름만 바꾸시면 되겠죠. 인구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팝이니까 팝. 여기도 팝. 그리고 여기도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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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출력한 거는 인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입니다. 그죠? 음. 평균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900만이라고 하네요. 2,900만. 평균이 2,900만. 근데 분산 어때요? 분산 어마어마하게 크죠. 표준 편차도 굉장히 크죠. 그죠? 어. 아까 우리 그 위쪽에서 했었던 거는 기대 수명인데 기대 수명의 표준 편차는 12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12. 그쵸? 평균이 59에서 표준 편차는 12. 이렇게 나오죠. 평균과 표준 편차 알면은요, 최대값, 최소값 대략 예측 가능해요. 이거 평균 대략 60으로 보고요. 요거 반올림해서 13으로 볼까요? 더하기 13, 빼기 13 해보면은요, 여기 7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50, 57이 나오죠. 최소값은 57보다 조금 작을 거고요. 최대값은 73보다 조금 클 거예요. 차이가 좀 있긴 하군요.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최대값은 최대값은 그 평균에다가 얼마 큰지를 다 더해 보면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올 거다라고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밑에 있는 인구를 보죠. 인구는 평균 값은 2,900만인데 표준 편차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제가 제대로 센 거 맞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억. 그러니까 평균 값보다도 표준 편차가 훨씬 더 커요. 자,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10억이 넘는 국가들도 있고 정말 인구수가 몇백만도 안 되는,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최대값은 13억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최소값은 1, 10, 100, 1000, 6만 명밖에 안 되네요. 네, 몇십만 명도 아니고 6만 명밖에 안 돼요. 최소값은.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그
표준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분산이나 표준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인구수들을 쫙 하고 정렬을 해서 그 중앙에 있는 값이 요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일십, 백, 천, 만, 십만, 여기 백만이네요. 여기 백만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겠죠. 네. 1인당 GDP 기술 통계량도 여기에 그 GDP per 캡이라고만 바꿔버리면 되겠죠. 여기를 컬럼 이름을 복붙점 할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그 1인당 GDP의 평균은 7,215달러고요. 표준 편차는 9,857. 여기도 꽤 큰 편이에요. 꽤 큰 편이고 최저값은 11만 3,523달러. 11만 달러인 1인당 GDP가 11만 달러인 국가가 있네요. 요거 문제에 있었죠. 요거 어느 나 찾아보신 분 이거 어느 나라였었어요? 문제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문제로 드렸던 것 같은데. 1인당 GDP가 최대값인 나라가 어디인가요? 그죠? 이건 연도별이었었고. 그냥 1인당 GDP가 최대인 거는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최소값은 241달러밖에는 안 돼요. 241달러밖에는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탐색에 관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물론 제가 이거 문제들을 순서대로 해드린 건 아닌데,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하는 거는 아까 있었죠. count, distinct, country 하면 142개 나라가 있다는 걸 찾았고요. 마찬가지로 몇 개의 대륙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count, distinct, continent 하면 우리 5개의 대륙이 있다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조사한 자료일까요? 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distinct year를 찾아보면 되죠. distinct year를 찾아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기억이 안 나네요. 또 까먹었어요. 52년도였었나요? 52년도? 요거죠, 요거.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단위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까지도 우리는 다 한 거죠. 여기까지도 한 거고. 사실 요 부분은 범주형 데이터의 그 탐색을 하는 그런 거였었고요. 4번 기대 수명이 최대값인 레코드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최대값만 찾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대 수명이 최대값인 나라 이름, 연도, 그때의 1인당 GDP 이런 거 다 찾으란 얘기예요. 행 전체를 찾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기대 수명의 최대값은 우리가 맥스로 찾을 수가 있었죠. 맥스, 라이프 EXP 이렇게 최대값 찾을 수 있었죠. 자, 이게 뭐 아마 4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4번 문제 그냥 번호는 뺄게요. 기대 수명이 최대값인 레코드 셀렉트 모든 컬럼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컬럼 겟마인더에서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라이프 EXP가 같다라고 하셔야 되죠. 같다. 무엇과 같다? 최대값과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여기에 셀렉트 문장 써주셔야 돼요. max, life, exp, from, that, minder. 이렇게 하셔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우리 자료가 2007년도까지밖에 없어서, 2007년도에 일본이고, 이때 기대 수명이 82.603, 이게 최대값이다. 일본 고령화 사회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일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거의 비쌀 거예요. 최근에는. 음. 일본이 더 숫자가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요. 요 숫자보다 2025년도 자료를 만약에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음, 아마 우리나라도 이해 못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가장 고령화된 사회, 국가가 어디일까? 이런 거를 찾아보자라는 의도로 그런 드렸던 문제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